투자를 하신다면 아마 이 질문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을 겁니다. 이 회사의 진짜 가치는 대체 얼마일까? 사실 이 질문에 얼마나 잘 대답하느냐가 우리 투자의 성패를 가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내용도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자신만의 확실한 기준 혹시 갖고 계신가요? 세계 최고의 투자자 워런 버핏은 과연 이 질문에 어떤 답을 내놨을까요? 지금부터 그의 생각의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버핏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바로 그의 스승, 벤저민 그레이엄에게로 말이죠. 버핏의 투자 초기 시절을 완전히 지배했던 아주 단순하면서도 정말 강력한 아이디어가 바로 이 사람한테서 나왔거든요. 이 담배꽁초라는 비유, 이게 그레엄 방식의 핵심을 정말 제대로 보여주는데요. 그의 접근법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했어요. 철저하게 숫자에만 기반하는 거죠. 무슨 미래 성장성 같은 그런 불확실한 거 말고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장부 가치, 그러니까 유령 자산에만 딱 집중한 거예요. 그리고 목표는 단 하나, 그 자산 가치보다도 주식을 더 싸게 사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레이엄 철학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개념이 바로 이겁니다. 안전마진. 이건 일종의 안전 쿠션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혹시라도 내 계산이 틀리거나 예상치 못한 나쁜 일이 터져도 손실을 막아주는 그런 완충 장치인 셈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가 1,000원이라고 판단했는데 이걸 600원에 살 수 있다? 그럼 그 차액인 400원이 바로 나의 안전 마진이 되는 겁니다. 든든하죠? 그레이엄이 이 원칙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건전한 투자의 비결을 딱 3단어로 줄여봐라. 그럼 난 안전 마진이라고 하겠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이건 그냥 여러 전략 중 하나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의 투자 세계에서는 거의 제1계명 같은 거였죠. 그런데요, 버핏의 생각은 한 사람을 만나면서 아주 극적으로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의 평생 파트너, 찰리 먼거죠. 먼거는 버핏의 시야를 단순히 값싼 자산에서 아주 훌륭한 기업으로 완전히 넓혀준 인물입니다. 여기 이 두 문장, 이게 바로 버핏의 투자 인생을 통째로 바꾼 생각의 전환에 딱 보여줍니다. 왼쪽의 그레이엄 방식은 얼마나 싼가, 즉 가격이 핵심이죠. 회사는 좀 평범해도 가격이 엄청나게 싸면 오케이! 이런 겁니다. 하지만 오른쪽, 먼거의 방식은 얼마나 훌륭한가, 즉 품질을 먼저 봅니다. 정말 훌륭한 기업이라면 합리적인 가격을 내고 살 가치가 충분하다는 거죠. 이 미묘한 차이가 버핏에게는 거대한 전환점이 됐습니다. 먼거 본인의 말에서도 그 지적인 변화가 느껴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재무제표상의 싸다 하는 개념에서 벗어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품질의 가치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브랜드 파워라던가 경영진의 능력 같은 것들이요. 이 생각의 전환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1972년에 시즈캔디 인수였습니다. 당시 장부 가치의 무려 3배에 달하는 가격이었어요. 스승인 그레이엄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비싼 가격이었죠. 하지만 버핏은 먼거의 설득을 믿고 과감하게 투자했고 이 경험을 통해서 훌륭한 브랜드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가치를 만들어내는지 그야말로 온몸으로 배우게 된 겁니다. 자, 이제 퍼즐이 맞춰집니다. 버핏은 스승 그레이엄의 안전마진이라는 단단한 토대 위에 파트너 먼거의 품질 중심 철학을 결합시키죠. 그리고 마침내 자신만의 현대적인 투자 원칙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아는 워런 버핏의 방식입니다. 훌륭한 기업을 찾아내는 4가지 기준이죠. 여기서 특히 저 장기적으로 유리한 전망이라는 부분이 중요한데요. 버핏은 이걸 경제적 해자라고 불러요. 성을 둘러싼 깊고 넓은 해자가 외부의 침략을 막아주잖아요. 그것처럼 경쟁사들이 감히 넘보지 못할 강력한 경쟁 우위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버핏이 투자 대상을 고를 때 쓰는 구체적인 필터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잠깐 반짝하는 회사가 아니라 꾸준히 돈을 버는 회사, 빚 없이 튼튼한 회사, 그리고 내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한 사업 모델을 가진 회사, 마지막으로 우리가 경영에 간섭할 필요가 없는 유능한 경영진이 있는 회사. 이 철학 뒤에 숨겨진 그 엄격함이 느껴지시죠? 그렇다면 그레이엄의 안정성과 먼거의 퀄리티를 합친 이 방식,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글쎄요, 여기 보이는 이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378만 7,464%. 1965년부터 2022년까지 버크셔 해서웨이가 기록한 누적 수익률입니다. 정말 전설적인 성과죠. 이 표를 보면 이게 단순히 한두 번의 대박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시장을 이겨온 거죠. 연평균 복리 수익률이 19.8%, 같은 기간 S&P 500 지수보다 거의 2배에 달하는 성과를 낸 겁니다. 자, 좋습니다. 버핏은 위대하죠. 그럼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이 교훈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지금부터 할 이야기가 오늘 내용의 진짜 핵심일지도 모릅니다. 멍거의 이 말 정말 곱씹어 볼 만하지 않나요? 투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모든 걸 아는 천재가 되는 게 아니라 내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히 아는 거라는 거죠. 뭘 확실히 알고 뭘 전혀 모르는지 그걸 구분하는 게 핵심입니다. 보세요. 세계 최고의 투자자조차도 자신의 이해하지 못하는 분야는 그냥 피합니다. 그는 나는 기술 분야는 잘 모릅니다 라고 말하는 걸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무지를 인정하고 자신이 잘 아는 능력의 범위 안에만 머무는 것을 성공의 가장 큰 비결로 삼았죠. 이게 바로 버핏 방식의 정수입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의 최종 결론은 이것입니다. 워런 버핏을 맹목적으로 따라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의 생각의 원칙을 이해하고 그걸 바탕으로 나만의 평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깊이, 더 잘 이해하고 있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능력 범위는 어디까지 뻗어 있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범위 안에서 최고의 기회를 어떻게 찾아내실 건가요?